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이진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전시는 2019년 10월 일본 에도도 교박물관에서 개최한 18세기 서울의 일상, 유만주 일기의 세계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지난 2017년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1784 유만주의 한양 전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장소를 옮겨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주는 당시에 한양의 유명한 기계유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유명한 문인이었지만 유만주 본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가 되고 싶어 했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한 채 34살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21살부터 죽기 1년 전까지 빼곡히 적은 일기가 남아 그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4권의 일기인 흠형은 유만주의 일상과 사상뿐 아니라 당시의 풍속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84년은 특별히 기억할 만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근년까지 이어오던 기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만주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30이 된 유만주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해주와 평양을 오가며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었고 이사 등 큰 일들도 직접 담당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면서생인 그는 소심한 성격에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하였습니다. 흠형에는 이러한 유만주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흠형을 통해 그의 일상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전시실 첫 화면에서 포스터 중앙에 위치한 전시 관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시실 앞에 서게 됩니다. 아래 자동 회전 전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편안하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 왼쪽에는 전시의 내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덱스가 있으며 오른쪽 관람 안내 보기를 누르시면 전시의 목차와 전시에 사용된 동영상과 그리고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시에 보이는 것은 유만주의 서실입니다. 자신의 서실에서 일기를 적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책을 사랑한 유만주의 서실에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기 흠형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이름 흠형은 꽃송이와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흠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유만주는 일기는 이 한 몸의 역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하였고 정성을 다해 기록하였습니다. 모두 24권이 남아있으며 그중 1784년의 일기입니다. 서실을 지나게 되면 두 장의 지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지전도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선총도는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18세기 한양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만주의 삶과 일기에 보여진 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흠형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전시를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화면 위에 나온 링크를 통해 흠형 영상을 관람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럼 이제 1784년 유만주의 일기를 따라 전시를 관람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유만주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고 큰 집에 가 어른들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먹과 하문석을 처가에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설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유물은 신주함과 교의, 재상, 향상, 향로 등입니다. 차례를 지내는 풍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유물은 간모여제도입니다. 간모여제는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모습이 실제 앞에 계신 것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대부들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사당을 지어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사당을 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당 대신 간모여제도에 조상의 지방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벽에 있는 그림은 수성노인도입니다.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 의하면 한양 사람들은 새해 풍속으로 수성노인도 등 새화를 문에 붙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도성대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성대지도는 현존하는 도성도 중 가장 큰 것으로 18세기 서울의 모습을 커다란 화면에 정교하고 섬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지도 속에서 우리는 유만주가 거닐었던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보름인 1월 15일 수각교로 나아가 친구들과 다리 밟기를 하였고 같이 들어와 번거지꼴 요리를 먹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다리 밟기를 하였습니다. 이날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고 통행금지까지 해제되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번거지꼴 요리를 먹는 모습은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만주는 친구, 친지들과 이 요리를 즐겼지만 예약과 법도에 맞는 음식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봄이면 한양 사람들은 꽃 구경을 하였습니다. 유만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윤 3월 1일 흐린 아침 친구들과 함께 정릉 계곡의 진달래를 보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유만주의 동선을 지도에 표기하였으며 사대부들이 꽃 구경을 하고 시를 지을 때 지녔을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은 인평대군 방전도입니다. 유만주는 윤 3월 3일 아침 게장국을 먹고 혼자서 흥인문으로 나섰습니다. 영도사에서 소나무와 봄꽃을 구경하고 다시 돌아와 석양로에 도착하였습니다. 석양로는 대저택이었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쇠락하였습니다. 정원 가득 봄꽃이 한창 피어 있었고 집은 텅 빈 채 고요하니 마치 신선이 사는 것 같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윤 3월 18일 아침 유만주는 사당에 절을 하고 27박 28일 동안 해주 평양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주에서는 판관으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 집안 문중에서 사용할 비석도를 다듬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가서는 평양의 여러 명승지들을 관람하면서 자신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종속부 유한갈이 서윤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기성도병은 유만주가 다녀온 평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만주는 배로 대동강을 건너 대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살펴본 장소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관서명승도첩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당시의 평양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동요도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전국 채색 지도로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산천의 표시와 주현관의 도로를 표기하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유만주의 여행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 옆의 영상을 통해 유만주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월은 담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집주름에게 좋은 담배를 구해 선물하고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7월에는 계속되는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8월에는 유만주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 유만주는 이사갈 집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집주름과 함께 여러 가지 집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명동에서 유만주는 자신이 꼭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무려 2,000냥이나 하였습니다. 2,000냥은 당시 유만주가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반대를 했고 주변의 친척들도 모두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너무 좋았던 유만주는 상인에게 돈을 빌려서 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을 산 뒤에도 부모님과 친척들은 계속 편지를 통해서 집을 팔라라고 종용하였지만 유만주는 이 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종로구 권농동에 있던 가옥과 토지의 매매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1757년부터 1773년까지 16년간 이루어진 매매 계약서와 거래 위임장, 공증서 등입니다. 모두 13장의 문서가 풀로 붙어 있는데 지금의 등기 필증과 비슷합니다. 9월에는 세자 책봉 기념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만주는 이미 올가을의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다는 점괘를 받아두어서인지 시험장에 들어가 이내 포기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 시험에서는 종형제들이 합격을 하여 유만주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유물은 유만주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가 떨어진 무녀세자 책봉 기념 시험에서 합격한 정동신의 답안지와 합격 증서인 홍패, 합격자 명단인 방목입니다. 과거 합격을 상징하는 양리도와 과거 급제자가 받은 어사화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유만주는 세상 만사 모든 미련이 없지만 오직 책만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같은 하루를 얻어서 그 많은 책들을 다 볼 수 있을까? 라는 시를 남길 정도로 책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유만주만큼 책을 사랑했던 사람을 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온 책을 열심히 읽었고 오지 못한 책들을 계속 갈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일기에 빼곡히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시 유명하던 조신선이라는 책주룹에게 책들을 구했는데요. 그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월에는 홍대용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유만주는 11월 11일 홍대용의 사위인 종형제 유춘주와 함께 남산 아래에 있는 홍대용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때는 홍대용이 죽은 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생전에 연주하던 검은거와 손때 묻은 책들도 잘 보관되어 있었고 자명종과 천문 관측기구 등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접하고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신문물들을 눈여겨보며 그는 한 훌륭한 선배학자의 자취를 더듬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은 유만주의 꿈과 그 후 이야기입니다. 1785년 아버지의 파직으로 생활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785년 여름 유만주는 자신이 사랑한 명동집을 떠나 다시 창동의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남 구환도 계속 아팠고 과거 시험에는 연이어 낙방하였습니다. 1787년 5월 12일 장남 구환이 세상을 떠나자 잠시 멈춘 일기는 같은 해 12월 14일에 끝이 납니다. 이 7개월은 죽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애도하도록 상례에 규정된 기간이었습니다. 일기가 끝난 지 한 달 남짓 지난 1788년 1월 29일 유만주도 조용히 34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흠형은 제가 완성하지 못한 글이니 불태워 주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아버지 유한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형은 아버지 유한준에 의해 정리되고 남겨져 지금의 전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 유한준의 초상으로 유한준이 69세 때 그려진 것입니다. 아들과 손자는 단명했지만 아버지는 야속하게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유만주를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었습니다. 아 애통하도다. 너는 죽고 나는 산 것이 3년이나 되었단 말이냐. 이 생의 어느 날 다시 부자가 된다는 말이냐. 나는 이미 늙었다. 가슴속에 얼음과 불을 끌어안고 있으니 세상에 오래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죽는 날에 너희 부자와 함께 지하에서 건드려 여기서 다하지 못한 인연을 다시 의려하니 너는 잠시 기다리기 바란다. 이 글을 접하고 나니 왠지 이 그림이 더욱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와 주요 유물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유만주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저의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만주의 일생이
낯설기도 하지만 마치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유만주의 삶이 더 궁금하시진 않은가요? 이 영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전시의 근간이 되었던 1784 유만주의 한양 전시도 함께 보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90여 건의 전시를 온라인 전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전시실에서 새로운 전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